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5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집 못 산다. 이 사람 때문에 집 못 산다. 이 사람은 대구 부동산 스타디입니다. 저 사람 덕분에 망한다. 저 사람 덕분에. 한 시청자의 댓글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무주택자들 희망 고문 펌프질러. 유주택자가 더 많이 보고 계세요. 투자를 언제 할지 망설이는 분들이 더 많이 보십니다. 지방에서 조회수 올리려고 무진장에 쓰는구만. 지방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조회수라든지 이렇게 부동산 유튜브를 하면서 부동산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소개받고 오고 아름아름 찾아오고 해서 먹고 살지만 저같이 조회수만 바라고 하는 사람은 조회수 2000 나와요. 2000 이렇습니다. 예. 무진장 애써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현혹되면 인성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함.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선이고 부정적인 것이 악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긍정적인 사람들 제가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좋겠습니다. 이 사람 무진장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세상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PD수첩에 나온 내용도 보면요. 빚 때문에 이혼도 했고요. 이혼도 하고요. 집도 날리고요. 지금은 월세 살고 겨우 근근히 월세 살고 가정이 파탄 났어요. 동생이 자살도 했어요. 이게 긍정적인 사람들의 결말이더라는 거죠. 왜 양극단으로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점, 나쁜 점 같이 살펴보면서 어느 것이 더 이점이 많은지 그것을 따지는 것. 현실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는 현상을 제대로 보느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남들에게 휘둘려서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고 낙관적으로 보고 무조건 고하면은 무조건 우상향한다. 단순한 이런 믿음 때문에 세상 부정적으로 봅니다. 저는 세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시장은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 맞아.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지금 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이 그렇게 조금만 싸게 사보세요. 인생이 긍정적이고 인생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워 보여. 내 주머니가 두툼하면은 인생이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 기회를 보고, 제 시청자분들은 이런 분들 맞죠? 지금 고난의 상황 맞아요. 더한 고난도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그 가운데 더 나은 기회를 잡으려고 애쓰시는 무진장 낙관적인 사람.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 고난을 보고 이런 댓글을 달고 있겠죠. 이런 댓글을 달 시간에 현상을 더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가 한 개 왔어요. 채권 투자 5년 할까? 4.7%. 신협의 4.3% 3년 예금 뭐가 나을까? 둘 다 비슷해 보여요. 불과 얼마 전에는 한 몇 개월 지났지 싶습니다. 은행 ETF 어때? 은행 ETF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25% 수익 실현했다고, 오늘 잘했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집값 한 3.5억에서 4억 하던 집값이 6억으로 올랐어요. 6억으로 올랐어요. 이거 미친듯이 달려들려 그랬어요. 미친듯이 달려들려 그랬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참아보시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야, 네 덕분에 2억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땀은 돈 모아가지고 세상 긍정적으로 보고 살 수 있겠더라. 네, 긍정과 부정의 문제로 이 투자 시장을 바라보고 마치 투자를 하면 선이고 투자를 안 하면은 악이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더라는 거죠. 한 번씩 연락이 와요. 그러면 모르겠다고 뭐 진창 속에 빠져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쉬셔라. 쉬는 것도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쿠팡, 알리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매수 의지수 전국이 똑같다. 어디 하나 쏠림이 생길 수가 없다. 인천 정도만 24.9 조금 상황이 낮고 나머지는 다 20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황. 그마저도 대구, 부산은 바닥 중에 바닥을 길고 있다. 매수세가 썩 붙지 않는다. 매도세는 여전히 강력하다. 자, 주간 실거래지수 지난주에 마이너스 0.1, 이번에 0.14. 다음 주에 조금 줄어들고 오르고,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전국이 마이너스의 물결 속에 휩싸였습니다. 전세도 수도권만 선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알맹이는 그닥이에요.
순간 신고가 비율 점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사실 신고가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 주간 거래량 디딤돌 대출 10조 이야기 나왔죠. 110 공급 대책 나왔죠. 신생아 나왔죠. 이제 다음에는 악재 뉴스들만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호재 뉴스만 나왔습니다. 거기에 현혹돼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구도 반짝 늘다가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요. 확실히 인천은 세기는 셉니다. 인천이 세기는 세요. 대구는 이번 주 거래량이 조금 꺾인 것이 살짝 찝찝해 보입니다. 부산도 치고 나가고 조금 그나마 좀 숨통 트이는 지역들은 치고 나가는데 아파트 많기로 유명한 광주, 울산 근래 들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매 거래량 1월 예상은 작년 11월 거래량만큼 나와주는데요. 인천이 확실히 가격 탄력성이 좋다. 확실히 탄력성이 좋다. 거래도 한번 붙으면 무섭게 붙는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습니다. 대구 거래량 불어나긴 불어나는 거 맞아요. 불어나는 거 맞습니다. 12월 달 무척이나 안 좋았던 거래량. 네, 거기에 반하면 좋은 거 맞습니다. 이게 온갖 호재가 다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이 거래량, 이 시장이란 겁니다. 과거에는 호재가 나오면 이런 시장이 거래량이 2,000건, 3,000건, 4,000건, 5,000건, 6,000건 가는 이런 시장이 나왔던 것이 지금은 온갖 호재를 쏟아부었는데 거래량은 1,600건 수준. 계속 빙하기다. 끊임없는 빙하기다. 인구 1,000만 대비 환산했을 때 매매 거래량 수준 대구 조금 나아졌죠. 조금 나아졌습니다. 완전 새빨갛지는 않습니다. 자, 전세 거래량 격차가 좀 있죠. 오히려 인구 290만 한 300만, 330만 도시보다는 오히려 140만, 150만 이 도시와 더 가깝게 놀고 있으니까요. 대구의 전세가 얼마나 잘 회전되지 않는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하시고요. 투자에서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를 떠나서 딱 봤을 때 온통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긍정의 힘만을 믿고 무조건 좋아질 거야 기도한다고 좋아지던가요? 좋아지는 시장은 아니죠. 어떤 현상이 투입이 되었을 때 어떤 호재나 어떤 소재가 투입이 되었을 때 시장이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그 강도를 살펴보고 매수 체결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살펴보고 접근하면 되겠죠. 매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 작게는 0.5%, 많게는 1%, 전주 대비 요 정도 느낌입니다. 보이시죠? 자, 일주일 전 대비로 봤을 때 날짜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대전, 울산, 광주, 대전, 울산 어디 하나 할 거 없이 저 일주일 전 대비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보더라도 대구는 1위 자리를 계속해서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매물이 제일 많습니다. 인구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마지막 페이지에 보여드릴게요. 전세 매물은 두 번째로 많은 수준. 부산이 근래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부산이나 대구나 늘어난 모양새는 비슷하죠. 부산은 그나마 근래 매물이 좀 줄어들면서 대구에 확실히 1위 자리를 넘겨줬습니다. 대구가 최악 중에 최악이다. 그럼 최악 중에 최악일 때 절망만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제 방송을 보고 있을 이유가 없죠. 모두가 절망 속에 빠져 있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럼 어느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엿봐야 되겠죠. 매물수 2% 정도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3%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5% 넘어가면 무진장 많은 겁니다. 아파트 100세대 중에 1개, 20층 아파트가 있으면 매물이 1개. 근데 이 현상이 1등주, 1등 아파트, 대장 아파트 그런 곳에 가면은 오히려 매물 비율이 7%, 범사만삼 이런 데는 매물 비율이 세대수 대비 만 세대 되면요. 그중에 매물이 한 700개 나와 있어요. 오히려 상황이 그런 쪽은 더 안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매물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 이렇게 노인 비중이 높다든지 그 매물수 오히려 더 적습니다. 그냥 눌러앉아서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나중에 공급이 적어지면 집 살려고 집값 오르고 폭등하고 난리 날 거다. 24년? 걱정 없다. 25년? 걱정 없다. 26년? 걱정 없다. 27년? 걱정 없다. 28년? 걱정 없다. 라는 영상도 제가 다뤄드린 적이 있었어요. 누적된 매물들이 너무나 많고 누적된 미분양이 너무나 많고 누적된 이미 승인은 되었지만 착공되지 않은 물량도 너무나도 많이 적체되어 있다. 이 물량들이 다 해소돼 나갈 때쯤 되면은 대구 인구는
많이 줄어듭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소개드렸죠. 10년 정도 지나면은 1세대 1주택 꿈의 숫자 실현 가능합니다. 20년이 지나면 빈집이 10만 개, 20만 개 막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인구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2050년이 되면 대구 인구가 180만. 아파트 개수는 지금 같은 속도로 지어진다면 아파트와 주택을 합친 숫자는 한 120만 개, 1.5세대당, 1.5명당 아파트 한 개 돌아갈 정도로 무진장 많습니다. 긍정과 부정으로 선거를 요구하지 말자.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자. 현상을 정확하게 보도록 노력하자. 현상을 더욱더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대구 부동산 스터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